오늘 한우식 기자 자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최근 증시 폭락이 이어지면서 예. 뭐 예전에 영웅이었던 히어로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뭐 국민의 질타들을 받고 있죠. 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시장에서 그냥 퇴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증시가 오를 때는 이렇게 뭐 증시를 긍정론자들이 상당히 그 많은 칭송을 받았지만 요즘같이 이렇게 이제 꺾이는 장에서는 뭐 욕을 먹을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그렇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게 네. 하나하나 드러나게 되는 그런 형국입니다. 네, 뭐 최근에 동학개미, 예. 뭐 서학개미, 예. 뭐 개인들의 그 파워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의 이제 네. 그 신조어인데 네. 최근에 동학개미의 멘토였죠. 그 존봉준이라고 불리는 이게 존봉준이라고 불립니다. 닉네임 예. 존리 전 메리츠 자산 운용 대표가 예. 불명예 퇴진을 했어요. 예. 먼저 이분 그 전에는 어떤 이력이 좀 있으신 분이시죠? 제가 뭐 이력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분은 원래 1958년생입니다. 네, 우리 나이로는 60대 중후반 되나요? 네. 굉장히 좀 젊어 보입니다. 네. 뭐 저도 유튜브 상으로 보고 그래서 굉장히 젊어 보이고 원래 서울 여의도고등학교 졸업하고 연대 경제학과 다니다가 네. 중간에 중퇴하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네. 그래서 NIU 뉴욕대에서 회계학을 공부했습니다. 이후에 네. 월스트리트에서 한 15년 정도 네.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인가요? 메리처 네. 쪽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3년임, 네. 8년째 네. 메리처 자산운용 수장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맡고 있다가 최근에 퇴진을 한 거죠. 네. 네, 그 전까지 3년임을 할 정도면 뭐 회사의 자산운용의 성과도 좋았다는 얘기네요. 나름대로 그 마케터로서 역할을 뭐 좀 메리처 자산이 조금 이렇게 좀 그 전체적인 레벨을 따지면 좀 하위권이지 않습니까? 네. 인지도를 굉장히 높였죠. 네. 이분이 뭡니까 저기 유튜브 바람 불면서 네. 그 유튜브 방송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공중파 뭐 이렇게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고 굉장히 입담이 좋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인기가 졌었죠.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장기 같은 경우 증시가 뭐 3,300포인트까지 갔지 않습니까? 코스피가. 네. 네. 그러면서 뭐 동학 개미였던 선봉장이 되었습니다. 그냥. 이 존리 같은 경우는 수많은 어록을 많이 남겼죠. 네. 거의 증시에는 연예인급인데 네. 어떤 어록들이 있나요? 뭐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네. 뭐 집 사지 마라. 집을 사지 마라. 그리고 뭐 네. 커피 사 먹지 마라. 뭐 친구들한테 얻어 먹어라. 네. 차 사지 마라. 친구 차 타라. 네. 이런 식으로 모든 돈을 아껴서 증시에, 네. 주식에, 네. 주식 투자에 몰빵하라. 그런 네. 식으로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보자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떤 주식 한뭐 특정 쪽에 이렇게 박아놓으면 뭐 장기 투자 10년, 20년 네. 갖고 가라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네. 제가 뭐 제 뭐 단견이지만 이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서는 통하지 제가 쭉 살펴보건데 네. 지난 20년간 강남 아파트 가격이 네. 한 10배 정도 올랐습니다. 네. 지난 2002년에 강남 아파트 가격 분양 면적 기준인데 평당 1억을 돌파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20년 흘렀죠. 네. 지금 강남 반포의 아리팍 같은 경우에는 평당 10억입니다. 네. 10배가 뛰어올랐죠. 네.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 같은 기간 내에 지금 한 3.5배 정도밖에 안 올랐습니다. 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50% 올랐고 네. 미국 같은 경우에 가능하죠. 뭐 이렇게 애플이라든지 그런 게 10년 새에 수십 배 뛰어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장기 투자가 가능한데 조금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이분의 어떤 그런 이야기가 네. 조금 이렇게 먹히지 않는다는 게 뭐 여러 가지 판단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분을 한테 좀 열광한 쪽은 주로 젊은 세대들, 2030 세대들, 네. 40대, 50대들은 IMF도 겪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도 겪다 보니까 어느 정도 경험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냥 뭐 하는 소리다. 약간 뭐 이런 이야기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사기에 가깝다. 그런 네. 반응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들은 이게 열광을 한 거죠. 네. 특히 또 유튜브 바람을 타고 직접 이렇게 뭐 강연도 하고 재밌게 이렇게 하니까 많이 네. 어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또 자기 집을 사지 마라. 이 말이 상당히 인상 깊게 들리는데 전 뭐 집을 사고 싶어도 못 사는데 뭐 안 사는 건 아니고 못 사는 거지. 근데 어쨌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의 상승률에 비하면 증시 상승률은 상당히 미미하네요. 미미하고 사실 또 2030 세대들한테 MZ 세대들한테 이번 말이 먹힌 게 2030 세대 같은 거의 뭐 욜로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장 집을 못 살지 않습니까? 네. 저희 세대 같은 경우에는 뭐 맞벌이 하고 그러면 1, 2년에 집을 뚝딱 샀거든요. 네. 그게 불가능할까? 그런데 그게 먹힌 거죠. 특히 또 이렇게 2030 세대 같은 경우에 거의 이렇게 결혼도 안 한 경우도 많고 그렇죠. 결혼하더라도 애를 안 낳지 않습니까? 1인 가구나 뭐 그렇죠. 자식하고 이분 또 가구도 이야기가 많죠. 애들 그 과외시키지 마라. 네. 사교육시키지 마라. 네. 그런 식으로 했거든. 그 돈을 전부 다 애들한테 주식 사게끔 해줘라. 애들한테 주식 사줘라. 네.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요즘은 이런 말들을 안 하시네 이분은 이제. 이제 뭐 물러났으니까 네. 지금 물러난 게 한 이제 반 달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달이 채 안 됩니다. 네. 아직 공개적인 활동을 좀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게 최근에 불법 투자 의혹이 이제 불거지기 시작했어요. 예. 이게 궁극적으로 퇴진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았나 예. 생각이 되는데 어떤 의혹이죠? 이분이 그 친구가 하는 요새 그 개인 간 금융업체 있지 않습니까? 네. P2P 이게 아직 작년에 법제화가 됐는데 아직은 뭡니까 이렇게 금융당국의 어떤 그런 규제의 어떤 사각지대 안에 있습니다. 네. 이쪽에 메리츠 자산 운영의 어떤 돈, 결국 투자자들의 돈이죠. 60억 원을 거기에 투자를 했고 여기 또 부인 되시는 분이 이쪽 회사 P2P 업체 지분을 한 6%를 갖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결국 어떤 이해상충 아닌가. 결국 이 짠니가 여기에 투자하는데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네. 그리고 좀 와이프 되시는 분이 부인 되시는 분이 좀 지분이 갖고 있으니까 그런 분이 좀 이렇게 문제가 됐습니다. 일종의 뭐 참여 의혹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차명 의혹이 있는 거죠. 차명. 예. 뭐 아직까지는 뭐 수사가 진행되고 사실 있나요? 지금 금감원 쪽에서는 이게 뭐 금감원 쪽에서 검사라고 표현합니다. 네. 검사를 했었습니다. 네. 지난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했는데 아직 내부에서 좀 이렇게 뭐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꽤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아직 뭐 조사 결과는 확정되지는 않은 하지 상태죠. 않았습니다. 사실 뭐 이번에 이복현 금감원장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하나하나 들여다보겠다. 네. 짚어보겠다.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 어쨌든 뭐 존유한 메리츠 자산운용 입장은 위법의 소지가 없다는 입장인 거죠 현재까지는. 그래서 예, 아까 뭐 설명드렸지만 이 P2P 업체란 게 네. 개인 간 그렇죠. 대출이잖아요. 자본시장법에서도 이렇게 벗어나 있습니다. 네. 자본시장법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해관계자 안에 들지 않습니다. 네. 문제에. 그리고 뭐 사실 또 이 60억 투자자 돈을 여기에 투자를 하면서 수익이 났었습니다. 네. 12%. 네. 이건 굉장히 큰 거죠. 지금 시각 22%. 그리고 사실 이렇게 형법 영역에서 이렇게 사기죄를 다루기가 굉장히 곤란하지 않습니까? 네. 또 피해 규모가 있어야 되고 피해자가 있어야 되는데 네. 사실 이 같은 경우에는 뭐 피해자도 없고 피해 규모도 없습니다. 단지 어떤 거는 배임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금융당국이 어떤 식으로 잣대를 들일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조사를 했고 그 부분에서 어떤 그런 법리적인 네. 어떤 검토 판단을 내릴 것으로 좀 보입니다. 뭐 최근에 금융당국 조사는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네. 그 외에 뭐 검찰이라든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아직은 우선 금감원 조사가 아직 네. 남았죠. 네. 여기서 발표를 해야 네. 나중에 뭐 향후에 어떤 검찰까지 가게 될 것으로 좀 전망됩니다. 결국 이해상충의 내부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이런 점들도 지금 많이 지적이 되고 있죠. 그렇죠. 이거 뭐 결국 뭐 짠니 자신은 직접적인 투자 결정은 안 했다. 네. 그런 식으로 하지만 수장 아닙니까? 네. 수장인데 결국 투자 결정을 한 것으로 좀 네. 회사 안팎에서는 보고 있는 거죠. 네. 보고 있고 당장 뭐 부인 되시는 분이 회사 6%또 투자를 이거 지분을 갖고 있고 네. 그런 부분이 외부에서 보기에는 좀 그래서 뭐 불법이다, 네. 위법이다 네.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결국 존니가 어쨌든 이런 의혹을 벗어난다 하더라도 또 메리츠 자산운용에 끼치는 이미지 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 분명히 있죠. 사실 메리츠 자산운용이 굉장히 뭐 전체적인 그 순위 레벨을 따지자면 좀 밑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짠니가 이렇게 대표를 맡게 되면서 시장에서 인지도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네. 또 하나 이분의 어떤 그런 인지도를 바탕으로 해서 그 네. 펀드 직판 네. 보통 같은 경우 펀드를 이렇게 은행에서 팔고 뭐 증권회사 통해서 팔았는데 직판 그쪽 포지션이 굉장히 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펀드 판매가 잘 됐다. 그렇죠. 그래서 네. 특히 어떤 직접 판매, 네. 그 메리츠에서 직접 판매하는 그런 부분이 좀 높아갖고 또 이분이 또 MZ 세대들을 겨냥하다 보니까 그 이 직판 네. 애플리케이션까지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그 MZ 세대들이 이게 좀 투자를 하게 된 거죠. 네. 근데 저는 이런 그 존니의 어록들을 보면 네. 과거에 지금 유사하게 20년 전에 오버랩 되는 사람이 기억이 나는데 네.
누군지 대충 짐작이 가세요? 좀 모르겠네요.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이랑 비슷한 그런 느낌이 안 드세요? 20년 맞습니다, 전에? 맞습니다. 그 박현주 회장도 예전에 했던 어록들이거든. 대부분 다 주식 사라, 꾸준히 돈 주식에 투자해라, 저축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 맥락 비슷해요. 그리고 옛날에 그 뭡니까 현대증권 네. 저 바이코리아 예, 이익지 씨. 예, 그분도 그 비슷한 소리 예. 했지 않습니까? 예. 한 번씩 이런 증시의 변곡점에서 이런 분들이 꼭 나오네요. 나타나네. 근데 사실 그분들 말 믿고 투자해가지고 성공한 케이스는 뭐 개미들 중에서 별로 없다고 봅니다. 물론 그분 나름대로 회사는 분명히 커졌죠. 성공도 했고. 근데 결국 어떤 개미들의 어떤 그런 그뭐 전체적인 어떤 결과물로 봤었을 때 좀 이게 꼭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 자본시장 20년 넘게 이제 뭐 IMF 끝나고서부터 제가 기자 생활을 했었는데 네. 항상 이렇게 개인들 투자가 많이 오고 그런 시점에서 뭐 증시 객장에 애 업고 온 아줌마가 나타날 때가 증시 꼭지점이다. 네.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많은 개인들이 옮겨가기 시작할 때가 이제 증시의 꼭지점이 아닌가 그렇게 많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보세요? 특히 또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사실 이분이 확 뜬 게 유튜브 바람을 떴거든요. 네네. 사실 유튜브 바람을 뜬 게 보면 이분하고 네. 최근에 3프로 TV, 네네. 3프로 TV 같은 경우에는 좀 뭐 이렇게 기업 공개를 준비 중입니다. 네. 뭐 기업 가치를 1조 정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3프로 TV가? 네. 그 이 브로드캐스팅인가 이렇게 네. 모의사입니다. 그쪽에 네. 증시 상장하면서 기업 공개하면서 1조 정도 기업 가치를 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뭐 3프로 TV 참 보십니까 쭉? 근데 가끔씩 저도 뭐 출근할 때 운전 중에 틀어놓고 들을 때가 있어요. 그분들 쪽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 2%, 정프로, 김프로 세 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한 사람은 선글라스 네. 끼고 쭉 나오는데 쉽게 얘기해서 뭐 기업의 어떤 그 밸류에이션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삼성전자 지금 사도 되나 하는 어떤 그런 질문이 나오면 그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뭐 특정 뭐 기업을 사라, 네. 뭐 내지 갖춰야겠다, 네. 뭐 절대 안 망할 거다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실 뭐 소유자들한테 어떤 식으로 먹힐까? 네. 한 분씩 좀 IMF라든지 글로벌 금융 위기를 거친 그런 우리 40, 50 세대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받아 넘기는데 네. 20, 30, MZ 세대들한테 그게 먹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 뭐 3프로 TV가 기업 가치가 1조 기업 가치 1조면 JTBC 정도 됩니다. 그리고 CJ ENM 정도 되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 가치가 1조 되는지. 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 내외경제 TV의 기업 가치는 얼마 될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뭐 3프로 TV의 기업 가치가 뭐 1조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뭐 각 생각은 자유인 거죠 뭐 서로. 근데 이때 보면 소위 말하는 유튜브라는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네. 기업 가치를 키운 거죠. 뭐 저희 같은 경우에도 구독자 지금 3프로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뭐 경쟁자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아유, 뭐 아직은 뭐 저희가 없죠. 그 1조라고 지금 밸류에이션을 받은 거야? 아니면 1조를 향해 돌진하겠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치가 1조다. 네, 1조다. 요즘 뭐 조 단위가 뭐 쉽게 나오네 이제 뭐. 그러니까 뭐 이야기가 조금 빗나갔지만 결국 어떤 그런 최근에 어떤 그런 유튜브라는 어떤 그런 플랫폼이 네. 그런 기업 가치를 만든 거죠. 네. 만들고 어떻게 보면 3프로 TV의 어떤 그런 영향력은 웬만한 공중파에 버금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기회를 잘 이용한 거죠. 네. 이 짠니 같은 경우에도 소위 말하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그런 거 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어떤 유튜브라는 그런 거 잘 이용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 동학계의 어떤 선봉장이 된 거죠. 네. 우리 그 한우식 기자가 자꾸 짠니 하니까 전 짠지로 들려가지고. 정확하게 이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정확하게 미국식 발음은 짠니라고 합니다. 짠니. 네, 존니가 아니라 짠니. 한국식 콩글리시는 존니. 존니고 사실 미국신 같은 경우에는 뭐 시 같은 거 안 붙이지 않습니까? 그냥 뭐 본토 발음 짠니. 짠니로 그냥 네, 통일하겠습니다. 어쨌든 짠니가 추앙받았던 만큼 그 반대급부도 많이 필요하다는 지적 나오고 그렇죠. 있어요. 사실 그 한자에 보면 유명세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뒤에 세자가 그 한자가 어떤 표현인지 아세요? 세자. 모르겠어요. 세금 세자입니다. 아, 세금할 때? 세자 뭐 어. 쉽게 얘기해서 나름대로 뭐 이런들 인기를 누렸으니까 그 반대급부 네. 그 뭐 어떤 이게 뭐 고난한 일 수도 있고 있는데 그걸 치러야 된다는 거죠. 네. 그 나름대로 또 철저한 네. 자기 반성도 좀 필요하다는 게 뭐 좀 시장 일단 판단입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이 짠니가 얘기했던 이런 어록들에 대해서 뭐 다 부정하지는 않아요. 뭐 주식을 계속 콜렉션하는 이런 취미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장기 투자의 방식이거든요. 예. 다만 너무 극단적으로 뭐 친구한테 커피도 사지 말라. 친구들끼리 커피를 다 안 사면 누가 커피집 주인이 커피를 사나?
뭐 이런 좀 너무 좀 그 유치한 어록으로 젊은 2030을 주시장에 너무 감성 모드로 접근시켰다는 건 좀 너무 그런 면도 있고 사실 이분 그 제가 나오는 프로그램을 잠깐 봤는데 옷을 입고 나왔는데 그 이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옷 당연히 뭐 부자니까 네. 옷도 그냥 명품 있겠거니 하고 물었는데 와이셔츠 이게 그게 뭐 다이소입니까? 다이소. 네. 다이소에서 5,000원 주고 샀답니다. 아 와이셔츠를요? 네, 5,000 아 다이소에서 와이셔츠도 파네? 합니다. 이렇게 아주 저가. 아, 다이소 와이셔츠를 입고 나오셨다. 상당히 이색적인 분이신데. 자 이제 후임 이동진 신임 대표가 짠리 대표 대신에 예. 당면 과제가 어떻게 되죠? 사실 7월 초에 사실 또 메리츠 정권에서 직원이 행정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네네. 예, 7억 원 정도 행정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이번 이동진 대표가 후임을 맡게 된 사실 이동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좀 조정우 네. 그 메리츠 정권 그룹 메리츠 금융그룹이죠 회장의 최측근입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 옛날에 동양 화재에서 출발해 거의 30년 동안 네. 메리츠 쪽에서 쭉 일을 해왔었는데 뭐 시장에서는 일종의 또 소방수 역할을 해야 된다. 네. 또 조정우 회장이 이분을 또 내려보낸 게 자신의 어떤 미들맨이라고 생각을 했던 네. 모양입니다. 당분간은 그 내부적인 어떤 그런 좀 정리 정도. 추스를 해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정리정돈을 해야 되니까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내려보낸 거죠. 네. 후임은 어느 정도 맡게 되는데 여러 가지 어떤 과제가 많습니다. 네. 그러나 어떤 그 이미지 쇄신이라든지 자본주의 가장 특목은 시장의 신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메리츠가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렸는데 네.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이게 뭐 이동진 신임 대표의 어떤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공격수 존리 대표를 내리고 이제 수비수 성격의 이동진 대표를 그렇죠. 투입시킨 거네요. 예. 네. 어쨌든 지금 모르겠습니다. 존리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 증권 시장에 어떻게 보면 어른이잖아요. 기존 이제 젊은 세대들한테는 그렇죠. 나이도 그 네. 50, 60대 중후반이시고 그러니까 좀 신중하게 주식 시장이 위험하다는 것도 알리고 좀 전반적으로 좀 차분하게 아무래도 주식 하락기에서도 좀 접근을 했었더라면 예. 좀 이렇게 지금과는 좀 다른 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예. 이게 정말 주식이라는 게 위험하거든요. 맞습니다. 뭐 저희가 이 코너에서 주식도 다루고 코인도 다루고 하지만 코인은 물론 뭐 말할 것도 없고 주식시장의 변동성도 이게 상당히 그 재테크로 보면 상당히 위험한 리스크 요인도 분명히 있는데 너무 이렇게 그 맹신하게끔만 만드는 이런 투자 기법 좀 각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또 그렇고 잠깐 여담이지만 시간이 있으면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스트리트 보면 항상 거기 뭐 브로커라든지 근무하시는 거기 분들 항상 넥타이를 합니다. 네. 항상 네. 셔츠를 입고 네. 그게 쉽게 얘기해서 어떤 고객의 어떤 정보라든지 그런 걸 밝히지 않겠다. 네. 꽉 매거든요. 네. 그런 전통이라고 합니다. 아 넥타이를 매는 이유가? 예. 그런데 지금과 우리 정치 같은 경우가 최근에 어떤 유튜버 같은 경우 굉장히 신중으로 하지 않습니까? 투자라는 네. 게 네. 돈인데 네. 굉장히 약간 어떤 오락 비슷하게 네. 최근 유튜버들도 활동하시는 분 보면 뭐 몇 분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 3%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전석재신가요? 그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뭐 주변에 좀 이렇게 정벌리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락성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조금 지양되지 않을까 하는 게 뭐 저희 어떤 개인적인 어떤 소견입니다. 저희도 물론 케이블 방송을 하는 이 입장이지만 요즘 유튜브 재테크 방송들 너무 위험수위를 넘어가요. 예. 이게 정말 그 남의 돈을 움직이게 하려면 정말 신중하고 네. 정말 자기 돈처럼 생각하고 뭐 방송을 좀 임해야 되는데 네. 너무 오락성 위주로만 가다 보니까 저희는 안 그렇죠. 이게 뭐 저희 정도 수준이 딱 마지노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도 깊은 소식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